경남 지역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도시는 사람들의 일상으로 유지되며 늘 변화와 발전을 거듭합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도내 지자체에 과거 그린벨트로 지정된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해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얼마 전 헬로 이슈 토크에서도 창원시의 그린벨트 구역 유지의 부당함과 해제 필요성을 논의한 바 있었죠. 양산시 증산지구 역시 그린벨트를 조기에 해제해달라는 요구가 힘을 얻고 있어 오늘 그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그린벨트 조기 해제 요구가 있는 양산 증산지역을 지역구로 한 양산시의회 정숙남 의원 나오셨고요. 역시 양산시를 지역구로 경남도 의회 의원을 지낸 분이죠. 김성훈 부산외대 산업대학원 특임교수도 함께합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의원님, 양산시가 해제를 요청한 관내 그린벨트 지역 어느 지역입니까? 네, 최근 양산시가 국토부에 그린벨트 해제를 요청한 지역은 물금읍 증산이 이룬 80만 제곱미터의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부분에 그린벨트를 해제해달라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양산시는 이곳에 7천여 세대의 대규모 택지 단지를 조성해서 미니 신도시를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시는 민관 합작 투자 방식을 검토 중에 있으며 8천여억 원의 사업비가 들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시는 이곳에 대형 호수 등 시에 없는 주요 기반 시설 건립도 계획하고 있고 접근성이 좋은 증산지구에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주거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인구 유입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증산 지역은 부산에서 양산으로 들어오는 관문이자 바로 옆에 주거 인프라를 갖춘 인구 12만의 물금 신도시가 있고 인근에 낙동강과 항상공원이 있어 뛰어난 정주 여건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물금 IC가 내년 말까지 준공이 된다면 KTX 물금역 정차와 함께 교통 인프라도 기대되는 곳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지역에 그린벨트로 묶였을 때에는 그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네네. 그런데 그린벨트로 지정될 당시와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는지 궁금합니다. 교수님 어떻습니까? 네, 앞서 우리 정숙남 의원께서 잘 설명드린 바와 같이 증산뜰 일대는 이제 낙동강과 우리 황산공원이 연계한 친환경 농업 지역입니다. 역사적으로 증산뜰 인근 작은 산이 있는데 시루떡처럼 켜켜이 이렇게 쌓여서 이렇게 산이 이렇게 솟구쳐 있다 보니까 그 시루 증자를 써서 증산이라고 불렸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네. 하늘에서 보면 시루를 닮아 옆에서 보면 거북이를 닮아 증산 마을 분들이 이 산을 거북산이라고도 합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산뜰 일대 상리 마을과 남평 주민들 이곳에서 이제 벼농사와 감자농사, 토마토, 상추, 무, 배추 이런 시설 하우스를 지금 경작하고 있습니다. 13만 인구의 물금 신도시 주민들의 힐링 공간이자 도시의 탄소를 저감하는 기능과 함께 인체로 치자면 폐 기능을 하는 청정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 이곳은 임진왜란 때 외장이 쌓은 일본식 성곽 외성이 남아있는 역사적으로도 유서가 깊은 마을입니다. 앞으로 지역 주민들과 토지, 주택 보상 문제 등 도시계획 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 절차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상황이군요. 그러면 의원님은 해당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 필요성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 양산시는 물금 신도시를 중심으로 전국에서도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젊게 성장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네. 현재는 인구 36만으로 우리 시가 목표로 하고 있는 인구 50만 정주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인구 유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만 대단히 택지 개발 사업은 사송지구 이후 전무한 실정이라 인구 유입 정책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입니다. 이번 정산지구 대단히 택지 조성은 주거지 위주로 계획하고 있어 인근의 증산 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번 그린벨트 해제 요구가 현재 민선 8기 양산시정이 계획한 여러 도시계획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나동현 양산시장 취임 후에 양산시 지도가 꽤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영향도 있다고 봐야 합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민선 8기 나동현 시정에서 어떤 그런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역동적인 어떤 도시 개발에 대한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초의원 2분과 양산시장을 2번이나 지낸 행정 어떤 의회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양산시를 지금 이끌고 있습니다.
전임 시장 때부터 이어온 남물금 IC중공과 KTX 물금역 정차 사업, 또 동면 사송 지구 약 3만 7천 명의 어떤 대규모 신도시 개발 사업과 낙동강 그 둔치 황산공원의 유람선과 곤돌라 설치 등 명품 공원 개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2,000석 규모의 양산 문화예술의 전당, 시립미술관 건립 등 정산역 인근에 약 15,000명 규모의 도시 개발을 통해 양산시에 지금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제는 이런 어떤 개발 위주의 어떤 정책 사업보다는 기후 환경 문제, 미래 세대를 위한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고 이어주는 도시 발전의 가치의 문제 등 양적인 성장보다 질적인 성장을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그 유치원, 어린이집 보육대란, 정산 신도시 상가 공실 문제 등 아파트 개발만이 어떤 문제 해결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주 여건에 맞는 질적인 미래 먹거리 산업과 새로운 일자리 정책에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기관 유치 및 특화된 기업 유치 등을 통해 양산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지난해 7월 120대 국정과제에 지방 이전 정책이 포함되었습니다. 최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 500곳이 넘는다면서 올해 초에 6월 이전에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했으나 지금 현재로서는 연기가 된 상태입니다. 우리 양산시도 중앙부처의 공공기관 이전, 양산 유치 등 동시에 기업 유치 등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 마련에도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증산 지역에 미니 신도시가 필요한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주변에 이제 어떤 경제 활성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그 미니 신도시를 통해서 지금 양산시는 인구 50만의 도시로 나아가겠다라는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양산시가 한 36만 인구인데 매년 인구가 지금 증가하다가 최근 들어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그 주변 상가 일대 어떤 그런 경제 활성화 문제라도 그 대안으로서 지금 정산들 일대를 한 7천 세대, 약 한 15,000명 규모의 인구 유입 정책을 지금 시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은 현재 네. 양산시의 굵직한 도시 인프라 변화, 그리고 이번 증산 지역 그린벨트 해제가 된다면 그로 인한 변화에는 어떤 관계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조금 전에 우리 김성훈 교수님께서도 뭐 여러 가지 우리 양산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양산은 도시 인프라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서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크게는 이제 도시철도, 또 KTX 정차, 또 남물금 IC 개통, 또 부산대 유휴부지에 2,000석 규모의 문화예술의 전당까지도 건립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과 함께 증산지구가 미니 신도시가 이제 건립이 된다면, 추진이 된다면 정말 그 양산 50만 인구를 아우르는 도시 인프라가 계획되어서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양산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 50만 정주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물금 신도시하고 사송 신도시 이후에는 도시 인프라 변화를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지만은 그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 대규모 택지 개발할 곳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창원시 역시 그린벨트 해제를 국토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도내 지자체마다 그린벨트 해제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데 사실 개발 위주의 도시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걸 우려하는 여론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겁니까? 아무래도 어떤 그 지금 어떤 탄소 중립 문제나 또 환경과 기후 위기, 인류의 어떤 그런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민 전체의 어떤 인식이 많이 높아진 배경이라고 봅니다. 네. 최근 정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개발 제한 구역, 즉 그린벨트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올해 1월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그린벨트 제도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72%는 도시 주변에 그린벨트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네. 그린벨트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7.5%에 불과했습니다. 그린벨트가 필요한 이유로는 도시 주변의 양호한 자연환경 보전과 자연환경 보전을 58.3%로 가장 높게 뽑았습니다. 그린벨트 해제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제에 활용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7.9%에 그쳤고 대신 공공의 목적 등에 제한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63.4%로 해제하지 않고 보존해야 한다는 응답은 28.7%에 불과했습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할 경우에 실외 체육시설, 수목원, 휴양림 등 문화, 여가, 생활 시설 활용을 하는데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46.2%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린벨트 개발을 제한한 곳을 해제한다고 하는 부정적인 의견보다는 이 그린벨트를 어떤 그런 탄소를 저감하는 어떤 청정구역으로 좀 인식하고 명확하게 또 개념을 적용하면 우리 시민들께나 좀 더 이렇게 설득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양측의 입장이 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환경단체를 설득력 있게 이해시키는 방법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의회 차원에서 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방법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린벨트는 도시가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것을 막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녹지입니다. 종합적인 계획 없이 이루어지는 난개발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환경평가 결과 보존 가치가 낮은 곳 중 도시 공급을 위해 필요한 지역이나 집단 취락 지역 또는 수립한 목적이 달성되어서 더 이상 그린벨트로서의 필요성이 사라진 지역 등에는 규정에 따라 해제가 가능합니다. 네. 하지만 도시개발과 환경보호 사이에는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장점과 단점, 그리고 환경, 경제, 주택시장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그린벨트 해제 과정을 사업의 필요성, 당위성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생태계 파괴 부분은 각각의 법령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이를 감시하고 준수한다면 걱정하는 무분별한 개발 행위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환경 영향 평가 등 절차 이행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생태계 보존을 위해 양산시의 감시 감독 활동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몇 가지 방법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현재 증산지역 그린벨트 해제 소식에 지역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최근 집값 상승 기류도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자칫 투자 사기나 기획 부동산 불법 지분 쪼개기 역시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해제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지자체에서 이 부분도 신경 써야 할 것 같은데요. 의회에서 행정에 요구하고 싶은 바가 있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참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이번에 우리 양산시가 국토부에 해제를 요청한 증산지구 그린벨트는 그린벨트로 묶여 있었다 하더라도 물금 신도시와 가장 가까이 인접한 생산 녹지로 오래전부터 토지 소유주들로부터 해제 요구를 받아왔고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대단히 개발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아온 곳입니다. 이번 해제 소식에 다소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 합작 투자 방식을 검토하고 있으며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토지 수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양산시의 그린벨트 해제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에 대하여 비경제적인 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 행위 허가 제한을 하거나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투기 세력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절차 추진을 요구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린벨트 조기 해제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교수님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까? 어떤 양산시와 또 양산시 의회 또 우리 그 해당 지역 주민들과 잘 또 소통하고 우리 경상남도와 국토교통부와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잘 이행하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현행 개발 제한 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개발 제한 구역 해지 권한은 30만 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그 이하는 시도지사의 권한을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앞서 우리 정순남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창원시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도 만나시고 또 이런 시행령을 국토부 산하에 있는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법 또는 그 상위법인 입법을 통해서 법률을 좀 더 완화시킬 수 있는 법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어떤 흐름을 잘 활용을 해서 우리 양산시도 우리 그 경상남도와 또 국토교통부를 통해서 절차를 잘 이행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정산마을은 임진왜란 때 외장이 쌓은 일본식 성곽 외성이 남아 있는 역사적인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 동면 사송 신도시를 우리 개발하면서 멸종 위기종인 도롱뇽이 발견돼 보호 대책을 마련했지만 멸종 위기종 생물이 집단 폐사를 막지 못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생태 자원 등 환경적인 문제와 역사적인 유물 등 철저한 사전 조사도 중요합니다. 행정적인 절차는 물론 지역 주민 간의 사전 협의와 원활한 소통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양산시에서 환경적인 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수렴해서 소통하면서 신도시 계획을 좀 세우지 않아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언해 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이 어떤 토지 보상 비용이나 이게 지금 언론 발표가 되면 어떤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다소의 어떤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양산시가 사송 신도시 개발을 통해서 어떤 환경 문제를 좀 더 이렇게 놓쳤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사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 어떤 역사적인 유물이 나타난다든지 또는 이런 멸종 위기종과 같은 이런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면 이 사실 공사를 중단을 해서 또 하기에는 상당히 또 비용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양산시 의회나 또는 환경단체 또는 이 언론이나 좀 더 이 학계 교수님들 통해서 좀 전문가 그룹핑과 이 양산뜰, 이 정산 이 일대에 대한 어떤 좀 면밀한 사전 어떤 그런 조사, 거기에 따른 또 통계 자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시민 토론회라든지 이 시민들께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줄어들 수 있도록 사전에 그러한 어떤 소통 관계를 좀 더 면밀하게 준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양산시장님이 정부 부처를 방문하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움직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교수님은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나동현 시장님이 상당한 그런 정치력을 갖고 계십니다. 또 지금 국토부나 또 청와대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어떤 지역의 어떤 현안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동분서주하고 계십니다. 국토부와 경상남도 행정부처 간에 많은 협의를 거치겠지만 창원시의 어떤 진행 사항을 보면 국토부의 시행령 개정과 법률 개정 등이 통과가 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근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께서 그린벨트 전면 해제에 대해서 지금 건의가 되어 있고 창원시는 그동안에 묶여 있는 주력 산업인 방위 산업과 원자력 산업, 수소 관련 발전을 위한 공단 조성 등에 대한 부지가 지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같은 경남 안에 있고 또 우리 창원시가 또 열심히 띄워주는 만큼 창원시의 사례를 우리 양산시가 잘 면밀히 검토하고 또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양산시가 중요한 건 어떤 그런 이 사전 단계에서 충분한 좀 소통과 좀 협치가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견 잘 들었습니다. 또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그린벨트 해제가 안 되면 이 증산지구 미니 신도시 조성 추진이 중단되는 건지 아니면 그럼에도 계속 추진이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네. 우리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증산지구 미니 신도시 추진은 네. 우리 양산에 인구 12만의 물금 신도시 인근에 7천여 세대 인구 15,000여 명 규모의 별도의 신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현재로서는 그린벨트 해제를 요구한 증산 지역을 제외하고는 이처럼 7,000세대 대단위 주거 택지가 조성되는 미니 신도시를 추진할 수 있는 가용 면적이 나올 만한 위치가 양산에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증산 지역 그린벨트 해제는 그린벨트 총량제에도 포함되어 있고 2040 도시기본계획상에도 증산뜰 일원의 명품 주거단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양산시에서는 차근차근 준비해오고 있는 사업으로 증산지구 그린벨트 해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남은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눠본 이야기를 토대로 문제가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린벨트가 도시의 성장과 발전, 유지에 걸림돌이 되는지에 대한 의견은 자신이 속한 상황과 소속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지금도 그래야 한다는 논리는 해제를 요구하는 지역민을 이해시키긴 부족해 보입니다. 앞으로 정부의 대답에 주의를 기울이며 양산 증산지역 발전을 위한 해법에는 또 무엇이 있는지 주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방송은 헬로티비 뉴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